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을 맡은 유창호입니다.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지금 풍선 효과가 나타난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이죠.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 다음 달 2일부터 축소가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16 대책 때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 이쪽으로만 대출 한도가 줄었는데요. 이번에는 중저가 아파트 모두 대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 다르다는 점, 이런 것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정부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항상 이 대출 규제가 함께 발표가 됐었죠. 이번 대출 규제는 사실상 중저가 아파트가 규제 타깃이 됐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매일 오후 12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부동산 정책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정부에서 2월 20일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추가 대책의 핵심 내용은 이제 대출 규제에 대한 내용이 좀 강화됐다,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이제 확대를 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이제 확대해서 많이 올라간 지역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됐는데요. 그 핵심은 이제 월급 판교선이라든가 뭐 신분당선 연장이라든가 또는 이제 GTX가 들어오는 신호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어쨌든 인도권 동탄선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지하철, 전철이 들어가는 역세권과 역세권 인근에서 이제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도심 재생에서 많이 상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묶이게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도나 규제가 정책이 이제 묶이는 데 대한 여러 관점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올라가고 올라간 이유가 뭔지에 대한 가치가 어떻게 해서 움직이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신설되는 어떤 철도에 대한 부분, 역세권 중심으로 도시 재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다시 단기간에 이제 급등한 데 대한 내용하고 규제로 인해서 약간씩 조정이 되는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이쪽 지역들은 늘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20이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한번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부동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좀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더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역 분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성호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그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화면 없이 먼저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처음으로 만나볼 곳은 서울 성북구로 떠나보겠습니다.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인데요. 어떤 건물인지 지금부터 개요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장님, 개요 정보부터 확인해 주시죠. 네, 전체 개요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서울시 성북구 장이동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제 현재 공사에 들어간 동북선 창문여고역 예정역에서 약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2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층수는 총 5층에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이 6세대, 2룸이 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통건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고요. 매매가는 19억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도 한번 확인해 주시죠. 네, 건물 특징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신 건물, 신축이 된 지 얼마 안 된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 층수는 이제 5층 건물이 되겠고요.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고 이제 개별 택배함까지, 우편함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총 10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룸이 6세대, 2룸이 4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이 되겠고요. 대지 면적이 좀 넓습니다. 261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는 산책길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 건물은 어쨌든 화이트 톤으로 잘 갖춰진, 잘 지어진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만들어진 지 1, 2년밖에 되지 않았다면 우리 신축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여기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2018년 10월에 준공이 된 건물인데 5층짜리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세대를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2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통째로 만나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자,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성북구 장위동에는 또 어떤 입지 여건을 갖고 있고 앞으로 개발의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품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여건은 그럼 어떻습니까? 입지 여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동북 쪽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으로 보시면 이제 도심이 많이 재생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의 이제 그 장인뉴타운 이제 안에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세부적인 입지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2019년에 착공에 들어간 동북선 예정역이 있습니다. 창문역에서 도로 약 한 7분 거리에 있는 통건물이 되겠고요. 현재는 역세권이 아니지만 향후에는 이제 역세권으로 변모되고 있는 그런 입지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학교들을 조금 살펴보시게 되면 뭐 광운대라든가 뭐 동덕 여자대학교가 인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오원초나 뭐 장이초라든가 그 다음에 창문여고, 장이중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학교들도 잘 배치되어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물건이 위치한 바로 북쪽으로 도로 하나 건너가시게 되면 북서울 꿈의 숲이 있습니다. 뭐 전체 면적은 동북부에서도 가장 큰 이제 공원이 되겠는데요. 전체 면적이 한 20만 평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권에서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또는 산책을 할 수 있는 이런 대규모의 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다. 이게 집값도 상승에도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북쪽에 있다. 도로만 건너면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인근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장인 뉴타운 가장 크죠. 장인 뉴타운은 서울에서도 이제 재개발을 또는 뉴타운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이제 그 장인 뉴타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에서 가장 큰 뉴타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전체 이제 15구역에 나눠져 가지고 재개발들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9개는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6개 같은 경우는 해제되었지만 그중에 일부는 다시 추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는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바뀌는 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주변 지역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기존에 이제 그 GTX 신호선이라든가 또는 광운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북선 착공에 들어간 것까지 합쳐서 이 지역 자체가 뉴타운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화제까지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 핵심 자체가 이제 이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동북선 경전철이 착공에 들어갔다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북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없던 부분이 여기 지금 들어가게 되면서 2호선 왕십역을 거쳐서 1호선 제기동, 4호선 경원선을 거쳐가는 3개까지 이루어지는 라인이 되겠고요. 2019년에 이제 착공에 들어가면서 각 역세권마다 가격들은 많이 상승한 사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동북선에 대한 착공과 더불어 인접해 있는 부분의 GTX 신호선이라든가 광운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애초에 이제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는 59제곱미터가 보통 한 4억 선 정도의
거래가 됐던 것이 실제로 분양이 됐던 것이 실제 이제 지금은 7억 5천 내외로 7억대 후반으로 거래되고 있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사례 자체가 이런 여러 가지 교통 호재에 대한 개발 호재하고 저번에 장이 뉴타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새로운 신도시급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것이 이 지역에 또는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큰 핵심적인 호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향후에 뉴타운이 성숙이 또 되고 또 성장이 이런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집가나 또는 교통의 호재로 인해서 가치들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다음 호재를 보시게 되면 그다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큰 호재도 있지만 도로 관련된 호재도 이제 크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동부 간선도로를 지하화하게 됩니다. 인근에 지하화하시게 되면 그다음 인자터널, 재정터널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지상은 지상 공원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산책길로도 아주 이제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요. 더더욱이나 산책길도 쾌적한 산책길이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는 이제 중랑천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가를 즐기시기에 아주 좋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언급 드린 것처럼 호재는 상당히 많은데요. 이 대규모 장이 뉴타운이 있다는 측면하고 이 장이 뉴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부분의 교통의 호재들을 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동북서리 착공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GTX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이 뉴타운도 전반적으로 3만 세대가 하나씩 진행이 되면서 뉴타운 또는 신시가지급으로 거듭나면서 이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동북 쪽에서는 큰 규모로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호재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집가 상승의 큰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성북구 장위동 이 동네에 주목을 해보시려면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여기 지금은 역세권이 아닌데요. 앞으로 역세권이 될 거거든요. 창문 여고 여기 들어오게 되니까 나중에 다 개발되고 나서 그때 관심 가지시고 약간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지금 주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구는 워낙에 좋은 곳이죠. 거기다가 북서울 꿈의 숲. 우리가 산책도 하고 이러면서 가치 상승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이 장이 뉴타운이라는 겁니다. 장이 뉴타운 정말 서울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스케일을 갖고 있는 뉴타운이 또 어디 있을까 찾기도 어려운 곳인데요.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죠. 13구역 쪽 그쪽에 있는 이 바로 퉁검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가격적인 측면도 분석해 주시죠.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호재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역이라 가격 자체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익형 형태로 갖춰진 물건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어쨌든 걷어가면서 기존에 이제 대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주변에 또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집가도 상승할 수 있는 지역이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격 정보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이제 19억 원이 되겠고요. 현재 예상 임대가를 합치면 한 16억 원 또는 조금 더 이제 빼게 되면 한 16억 5천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실투자 금액은 3억 원 또 내지는 한 2억 5천 원 정도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또 설명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강서우 소장님이 선정해 주신 그 다음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강성욱 소장님이 선정해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송파구 삼전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9호선 석촌 고분역인데요. 역까지는 걸어서 약 2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소장님, 이 삼전동의 생활 인프라는 어떤가요? 네, 송파구 삼전동은 쇼핑과 문화, 여가 등
일상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도 편리한 생활이 가능한 것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주변에 또 석촌호수가 있어서 녹지 공간도 잘 갖춰진 그런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전동은 인접한 강남권의 개발도 예정돼 상승 가치가 꾸준한 곳이기도 한데요.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수서 역세권 복합단지 개발 사업 등 계획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주변의 풍부한 개발 호재로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더욱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는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선이 몰리는 곳이 바로 이 강내 3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송파입니다.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여기는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개요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정보 먼저 확인해 볼까요? 자세한 개요 정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삼전동은 이제 바로 장실 어쨌든 전체 이 지역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장 핫한 지역이고 핫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전체 개요 정보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이제 9호선 석촌 고분역에서 도로로 약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면적은 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176.5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이 건물권은 층수가 총 6층 중에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준공은 200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매매가는 3억 5,200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건물 특징도 좀 봐주시죠. 예, 건물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제 역세권, 초역세권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건물은 2008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된 건물이다. 이제 건물 자체는 조금 오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만들어져서 주변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176.5제곱미터가 되겠는데요. 그다음에 총 규모는 총 6층 중에 3층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면서 새롭게 높이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다 지가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입지에 있다,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송파구 삼전동에서요 2008년부터 10년 이상 딱 자리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다세대 주택 6층짜리인데 그 중에서 3층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여기 역세권 중에서도 역세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황금라인 9호선에서 정말 가깝거든요. 그 얘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 여건 좀 더 자세히 설명 붙여주시죠. 네, 입지 여건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호선에서 가까운 9호선의 석촌고분역에서 약 도보로 2분 거리에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은 전체 잠실 생활권 또는 송파구에서도 핵심적인 생활권에 있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2호선도 북쪽으로 종합운동장이라든가 잠실 세내역 또는 잠실역이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8호선이 또 이제 배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 바로 인근에 석촌 또 고분역이 2호선이 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있고요. 그다음 바로 밑에는 이제 동부 또 간선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또 교통이 우리가 전철 교통도 있지만 차량으로도 움직이기 좋은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핵심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것처럼 황금 노선이 되겠죠. 서울을 중심을 강남을 관통하고 있는 라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심으로 해서는 늘치가 꾸준히 상승한다. 기본적으로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입지 여건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이제 전철에 대한 내용하고 도로에 대한 내용을 보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주위에 이제 업무단지나 이런 이제 일자리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그 입지하고 있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이제 바로 인근에 잠실에 대규모 업무지구가 배치가 되어 있죠. 롯데를 중심으로 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나 무역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업무지구가 지금 또 추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가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조금 이제 왼쪽으로 가시면 이제 또 강남 업무지구가 또 진행되어 있습니다. 기존 형성이 되어 있는 강남 업무지구가 있어서 이 지역은 업무지구 자체가 잠실뿐만 아니라 삼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강남역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굉장히 큰 이제 일자리에 대한 호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의 지가 상승의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곳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직주 근접이 요즘엔 대세로 되어 있다. 꼭 명심하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조금 더 남쪽을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문정 법조타운이 또 형성이 되어 있죠. 그것도 대규모 일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수소 역세권 개발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수소 역세권도 하나의 개발 이슈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수소 역세권이 또 삼성역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GTX 통해서 연결이 되면 삼성역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인근에 삼성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SRT나 KTX를 활용하기도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학교에 대한 여건을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는 뭐 삼전초나 또는 석전초 또는 배명고들이 또 배치해 있고요. 인근엔 잠실여고, 뭐 가락정, 방이초부터 해가지고 학교들이 굉장히 우수한 학군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생활 편의시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 대형 쇼핑몰이나 먹자 골목들이 인근에 많이 배치되어 있죠. 뭐 롯데 뭐 여러 가지 테마파크나 롯데 월드라든가 뭐 쇼핑몰도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잠실 종합운동장이 대규모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잠실 종합운동장에 또는 공원이라든가 또는 운동시설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춰져 있고요. 그 다음 북동쪽으로 가시면 이제 방이동 먹자 골목으로 해서 또 상권들이 대규모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락동 도매시장이 이제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농수산물을 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또 쇼핑시설도 인근에 많이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송파구 같은 경우가 이제 공원들이 참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고 잘 가꿔져 있는 것 중에 송파구가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공원 녹지 환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인근에 석촌호수가 있죠. 석촌호수가 봄마다 이제 벚꽃 축제도 하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몰리는 것 중에 하나지요. 석촌호수가 바로 인근에 있겠고요. 뭐 산책을 하시거나 또는 조깅을 하시거나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북쪽으로 가시면 잠실 한강공원도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잠실 공원도 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 올림픽공원 대규모의 공원이 있죠. 공원도 올림픽공원이 있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또 편의시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조금 더 가시면 오금공원까지 있어서 주변에 공원시설, 편의시설들 잘 갖춰진 그런 곳에 입지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교통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인근에 이제 송파 IC를 통해서 서울 외곽순환도로도 활용할 수 있죠. 간선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88 올림픽 고속도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춘 그런 입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송파구 삼전동 일대는요, 잠깐 살다가 나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요. 계속 머물러서 지내도 정말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말씀드리는 곳 자체가 역세권, 초역세권이라는 사실 말씀드렸죠. 어머님, 아버님들 출퇴근하기 너무 좋습니다. 강남권에 일자리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학교들이 진짜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 다 있으니까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거기다가 생활 편의시설 어떻습니까? 뭐 시장, 마트 모든 걸 다 있습니다. 석촌호수 있고 공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먹고 싶을 때, 사고 싶을 때, 걷고 싶을 때 모든 생활의 요건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곳 송파구 삼전동 일대 개발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도 같이 살펴주시죠. 현재도 사실은 잘 갖춰진 입지가 좋은 여건인데요. 대규모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역의 향후에는 일자리를 인접한 직주 근접의 생활 주거지로서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호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역과 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국제교류 복합지구로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이제 현대자동차 또는 그 본사 건물이 이제 개발된다고 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코엑스가 있죠. 그다음 현대자동차 GBC 건물이 지어질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 영동대로 지하 복합공간 개발도 또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탄천 주변에 수변 공간 개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업무단지 마이스도 개발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도 마이스로 다시 재탄생하는 그런 형태의 대규모 개발 호재, 뭐 당군 일의 최대 개발 호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동대로 이제 지하 사업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이제 GBC 건물이 들어가면서 영동대로 자체를 다 지하 도시를 만들면서 상부는 공원화로 만들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특히나 강남 권역에서는 핵심 지역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을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부를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또 지하도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상가 업무 지역이 밀집된 지역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유동 인구가 많아지고 또 상주 인구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역에 복합환승센터를 만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 복합환승센터는 상당히 이제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복합환승센터가 이루어지는 것에 버스나 택시라든가 전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주변에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삼성역에 광역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집니다. 지하 6층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노선도 들어오는 이런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현대자동차 그룹의 지금 한전부지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개발이 또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지역 같은 경우가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으로 거듭난다. 그럼 이 물건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스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고층 건물이라든가 거기에 상업시설이라든가 또는 마이스 여러 가지 전시설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 이 지역 자체가 하나로 묶여서 개발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스포츠와 전체적인 마이스 단지라든가 의무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유일한 곳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재가 큰 호재가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이 지역 자체가 이제 역세권 새로 만들어진 역세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현재 지구 단위가 계획이 수립되고 수립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물건이 속한 지역 자체가 용도 지역이 지금 바뀔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건물보다는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고층으로 지을 수 있는 형태로 토지 가격이 또는 토지 용도가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 가치가 많이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살펴보는 곳 어디냐면요. 강남 3구인 송파구 그중에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적인 분석까지 도와주시죠. 가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예상 매매가는 3억 5,200만 원이 되겠고요. 예상 임대가가 3억 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송파구 삼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우 소장님은요.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더 남아 계신다면 전화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뭐 지하철을 타거나 가끔씩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들을 듣다 보면 참 맞는 말이다 하는 말들을 듣는데,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난리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라고. 굉장히 큰 난리인 것 같아요. 위기감들이 이제 해외나 국내에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좀 젊은 층도 굉장히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조심하고 누구나 다 옆에 건강을 빌어줘야 할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요.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단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 방송 등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라고 할 만큼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이어서 그에 따른 배유 수요도 누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는 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강남 쪽 있죠. 그리고 이 종로 쪽에 그 중심 업무지구 있잖아요. 함께 서울에서 3대 도심으로 꼽히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영등포 쪽이죠.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사님, 여기 개요부터 좀 챙겨주시죠.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181.15평방미터이고요. 연면적은 299.18평방미터에 이릅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과 옥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원룸 8개실, 투룸 5개, 쓰리룸 1개 호실로 되어져 있는 총 14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준공은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었고요. 매매가는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통건물 이 건물 특징도 봐주실까요? 네, 통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변에 뭐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이런 먹자 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곳에 있는 2종 건물이기도 하고요. 1층은 뭐 주차하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현관 라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하층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건물의 가치가 조금은 더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총 14세대, 적절하게 원룸과 투룸,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주를 하면서도 임차가 가능한 임차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건물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풀옵션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근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총 안에 내부도 대리석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건물이라서 임차인들한테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한번 들어오면 사실은 또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임차인이 계속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건물이기도 합니다. 외관도 굉장히 수려한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영등포 신길동이고 주변에 조금은 뭐 재건축이라든가 뉴타운 지역에서 좀 해제된 지역들이 있어서 좀 낙후된 건물들이 보여지긴 하지만 신길동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여의도권에 있는 직장인들이라든가 좀 차임을 좀 더 주더라도 난 조금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라는 임차인들이 계속해서 거주를 원하는 그런 건물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이거 오래된 곳이 전혀 아니란 말이죠. 2016년 말에 준공이 완료된 곳인데요. 지금 4층까지 올라갑니다. 옥탑까지 이용할 수 있는 곳인데 원룸, 투룸에 이어서 3룸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건물 지금 만나보고 계신데 그러면 이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이 지역 부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그럼 입지 여건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지 같은 경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조정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들의 왜 조정 지역으로 이곳이 묶였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여기 개통을 앞두거나 앞으로 착공해서 발표되어져 있는 그런 곳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인성 같은 경우 사실은 25년 동안 착공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건축 중인데도 이제 올해 개통을 앞두고 있는 25년 만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어떤 혜택들을 많이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길 같은 경우도 기존의 1호선의 오래된 라인에서 5호선 라인이 추가되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이루어진 그런 노선 라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길역에서 5분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또 신안산선이 주변에 배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많이 좋아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영등포구 신길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의도라든가 광화문 종로 쪽으로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들의 어떤 주거 환경이 굉장히 많이 조성이 되어졌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1호선이라든가 5호선의 지하철 라인 외에도 840개가 넘는 버스 라인이 주변에 산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길동에서 어디로 서울 각지로 안 가는 버스가 없을 만큼 기존의 교통망이 탄탄하게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라든가 대형 마트, 또 시장 등의 생활 편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져 있는데 여의도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타임스퀘어라든가 C마트라든가 또 기존의 영등포 시장 굉장히 크죠.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면서 좀 더 생활의 재미라든가 편의성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 업무지구가 굉장히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도보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이라든가 또 산산한 봄 같은 경우에는 도보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직장인들을 간간히 볼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의도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금융 업무지구, 국제금융지구로 책정이 될 만큼 선정이 될 만큼 굉장히 금융권의 고소득의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직장인들의 어떤 임차를 욕심내는 분들이라면 좀 더 고급스러운 퀄리티를 가지고 임차를 놓으실 구조의 건물들을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요. 이 건물도 사실은 그런 임차인들을 타깃으로 하는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의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올해죠. 2020년도가 이제 막바지 뉴타운의 마지막 정비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아파트 시세가 15억까지도 호가하는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탄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나 숭실대, 중앙대 등 학교 교직원들의 수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죠. 서울대와 숭실대, 중앙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교직원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신림선도 이제 개통을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림선을 이용한다면 서울대나 숭실대까지도 굉장히 빠른 교통수단이
만들어지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의도에 국제 업무지구가 있다면 마곡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산업단지의 업무지구가 되어져 있는데요. 마곡지구도 2020년도에 마곡지구에 있는 산업단지라든가 정책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지구 지정이 거의 다 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직장인 수요도 굉장히 무시 못할 만큼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암 DMC와 마곡지구 또 여의도의 금융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가운데적인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신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차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신길 뉴타운 개발도 이제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아파트 입주민들이 이제는 25평에서 30평형, 32평형 우리가 굉장히 선호하는 평형들이죠. 한 12억대에서 15억대까지도 호가하는 아파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서 조금은 고급스러운 주거타운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길역에 예전에 영등포는 좀 낙후해 됐는데 신길 같은 경우 좀 많이 낙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어져 있고 변화의 막바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편의시설과 생활 인프라들이 굉장히 잘 구축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길 뉴타운 개발 이런 수요에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곳이죠. 그리고 신길동 이 동네 자체가 수요가 탁월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단 교통 여건 좋아요. 거기다 플러스 한 가지 더 주변에 바로 옆에 여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업무지구 일자리가 넘쳐나는 곳이죠. 마곡까지도 요즘에 크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직장인분들 수요가 충분히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 아까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주변에 대학교가 좀 많습니다. 여기 다니는 대학생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 교직원분들 이런 분들의 수요까지 한데 뭉쳐지기 때문에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런 포인트를 꼭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그 투자 포인트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볼게요. 자, 핵심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통건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넓은 대지를 깔고 있는 반면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실은 원룸과 투룸과 쓰리룸으로 적절히 되어져 있고 주변에 전세 시세가 한 8억에서 9억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전세의 시세를 가지고 여기에 실제 투자를 하면서 투룸 같은 경우는 전세를 적절히 끼고 원룸은 월세 형태로 자산 포트폴리오를 짜신다면 사실 가격적인 어떤 부담의 충격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많이 원하시고 염원하신다고 그러죠. 내가 갖고 있는 자가 구조를 좀 더 월세가 나오고 앞으로도 차익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져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 사실 3룸이 한 32평형 아파트 평형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원룸과 투룸으로 적절히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룸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임차 같은 경우는 임차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차임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라면 좀 더 투자를 하셔도 실패를 보지 않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의 상황이 조금 준주거 지역이라든가 종상향이 될 수 있는 어떤 여지들이 더 있다라면 차익의 증폭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어떤 호재들이라든가 내 물건의 어떤 단편성보다는 주변을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어떤 부동산적인 시각을 좀 더 넓히신다면 통건물의 투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라스트 가격 분석을 도와드릴 차례입니다. 가격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2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임차 임대 금액이 보증금이 13억 5,500만 원에 월 300만 원대의 차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출이 기대출이 한 5억 정도가 들어져 있고요. 실투자금은 한 3억 4,500만 원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 이렇게 만나보셨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는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통해서 궁금한 점 얼마든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죠. 이규미 사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역삼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 역삼역으로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노선이 바로 2호선인데요. 자, 이사님, 강남권에 위치해 있고 2호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다세대 주택, 수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제금융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테헤란로인데요. 수많은 고층 빌딩과 대규모 업무단지가 밀집되어져 있어서 늘 사람들이 끊이질 않고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역 호재 소식들도 있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 추진, 신분당선 연장 사업 계획,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 등 큰 수혜가 기대되는 굵직한 개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직주 근접 입지와 넘쳐나는 유동인구로 수요층이 풍부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가장 설명이 불필요한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강남이죠. 강남에서도 정말 업무 중심지가 역삼동 아니겠습니까? 강남구 역삼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사님, 그러면 개요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요. 전용 면적이 25.56평방미터, 실사용 면적이 한 16평 정도 되는 그런 투룸형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 6층 중에 2층이고요. 방 2개, 욕실, 총 21세대 중에 한 세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19년 8월에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고요. 매매가는 4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가시성과 개방감이 굉장히 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대지가 굉장히 넉넉하게 되어져 있어서 세대수가 조금 이렇게 오밀조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피스라든가 소규모의 아파트처럼 생활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층은 피로티로 되어져 있어서 주차가 가능하고 공간 주차가 굉장히 넉넉하게 뽑아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건물 중에 2층이기 때문에 층간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열 전도율, 효율성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 2개, 욕실 하나로의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내부 시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젊은 직장인들이라든가 신혼부부가 굉장히 선호할 만큼 고급스러운 타일과 그런 어떤 대리석으로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면 여기 정말 호텔 같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참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양문 냉장고가 비치되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들어올 때는 전혀 혼수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을 만큼 옵션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2대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실과 안방에서 그 개별 생활을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게 되어져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되어져 있어서 조리를 하는 주방을 선호하는 주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보시는 주부분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감형 그런 주방들을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문 냉장고를 옵션으로 넣어드리는 경우가 사실 별로 흔하진 않은데요. 어떤 가전제품의 그런 번거로움 좀 덜어드리려고 양문 냉장고를 비치했다라는 게 사실은 이 건물의 자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진 설계뿐만 아니라 스프링클러라든가 어떤 그런 방염이라든가 그런 방제 소방 시설까지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넉넉한 엘리베이터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엘리베이터에서 오밀조밀 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 굉장히 크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15, 16인승의 엘리베이터가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의 자랑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 같은 경우도 통창이라든가 이런 환기 시설들이 굉장히 잘 되어져 있고, 코너 건물이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많아서 채광이라든가 통풍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후련하다, 참 좋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2층이라서 조금 아이들을 키우실 생각이 있다던가 1층에서 위층 층간소음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시고, 또 약간 노인층이 계시는 분들도 선호하는 그런 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2층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기도 하지만 2층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를 염두에 두시는 신혼부부가 조금은 먼저 선점을 하시는 그런 층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매물이기도 합니다. 색감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요즘에 뭐 이런 인테리어적인 요소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슬쩍만 봐도 바로 여기는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물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러면 이 강남구 역삼동 조금 크게 넓게 잡고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여건 어떤가요? 네, 역삼역에서 도보 한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테헤란로가 고층 빌딩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고층 빌딩의 숲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후면에는 사실은 오피스 빌딩들이 많이 들어와져 있는 오피스텔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요. 다세대가 들어설 틈이 없을 만큼 사실은 이제는 강남역이라든가 역삼 같은 경우는 입지를 선정하기가 저희로서도 굉장히 많이 힘든 그런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고 강남역까지가 역삼역과 거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강남역도 도보로 이용을 하신다면 신분당선도 이용이 가능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2018년도 구조에 따르면요, 일일 역삼역 유동 인구가 10만 한 5천 명 정도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거 인구와 직장인 인구까지 합한다면은 뭐 정주 인구가 한 30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임차 수요가 굉장히 많이 확보돼서 절대 불멸의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들도 굉장히 잘 되어져 있는데요. 탈학군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더 좋은 학교에서 어떤 아이들이 진학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분 같은 경우는 현재 같은 경우 뭐 자유형 사립고 같은 경우가 많이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남권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지방 분들의 수요도 사실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진선여고라든가 진선여중, 서울에 있는 도성초등학교, 역삼 중학교들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초, 중, 고까지 어떤 명문 학군들이 그 주변을 아우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투룸 같은 경우는 사실 자가 구조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차후에는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임차 구조도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시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요. 강남과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할 만한 강남 지역의 업무지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종로라든가 광화문의 강북지구 업무지구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삼성 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 여력이 굉장히 많이 될 그런 호재들이 많이 편제되어져 있고요. 강남 같은 경우도 사실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코롱부지 같은 경우가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업무직으로 발전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직장인 외에도 더 많은 직장인들이 유입될 그런 예정에 있어서 임차 수요는 뭐 굉장히 많이 확보되어 있고 임차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올라가는 그런 상승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초고가죠. 강남의 아파트 하면은 사실은 뭐 한평생 살면서 와 이건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굉장히 고가의 아파트들이 많이 편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다세대도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집값을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런 가격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종합운동장 개발 계획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제구로 복합지구를 조성을 해서 마이스를 만들겠다. 또 탄천을 개발하겠다. 현대자동차 GBC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착공이 들어가서 롯데타워보다 더 큰 건물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목표로 지금 착공을 해서 계속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메인 빌딩 외에도 현대그룹이 들어갈 수 있는 5개의 빌딩, 총 6개의 빌딩 숲이 지금 현재 한전부지였죠. 현대자동차의 GBC 타워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본사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이전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룹을 따라오는 그 직장인 수뿐만 아니라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어떤 그 작은 그룹들도 작은 직장인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이 근처의 직장인들은 점점 더 많아질 그런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삼성역 주변에 뭐 지금 복합 환승센터가 생기고 그다음에 영동대로 지하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지하 6층까지 만들어지고 총 아파트 13층 규모로 지하가 파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유동 인구가 많으면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옆에 있는 그런 곳에 주변인으로 많이 몰려갈 수 있는 정주 인구들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부동산적인 어떤 그런 논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진다면 역삼동에 있는 다세대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전세가라든가 임차금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관련한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자, 그러면 가격적인 조건도 들어봐야 되겠죠. 네, 가격은 사실은 뭐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매가가 4억 5,900만 원으로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임차 임대가가 4억 2천만 원을 예상한다면 실투자 금액이 채 4천이 안 되는 3,9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예상 투자 금액이 1억 원을 호가한다면 이 가격대는 이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제 이사님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도 늦지 않은 재개발 지역 분석인데요.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진행이 되고 강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미리 예약 전화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재개발 지역 분석 말고 또 다른 주제로 또 한 가지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초보 경매 강좌인데 매주 이거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 강성 소장님,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또 예약 전화는 필수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이쯤에서 슬슬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방송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